자, 홍준표하고 이명박이 만나서 한 대화가 충격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죄송해요. 저부터 욕할게요. 욕은 내 건데 당신이 먼저. 이 새끼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명박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하자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도 본인 자체의 세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해. 더군다나 BBK 생각하면은 이명박을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말한 새끼가 홍준표야. 그렇지. 그 가짜 편지 흔들면서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공공한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뒷담화를 하는데 그것도 언론에 대놓고 아 정말 모욕감 느껴지던데요. 제가 홍준표를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역할을 명정님이 해주세요. 여자분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홍준표예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어요. 아예 빼앗았어. 아마 그것도 적폐야.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요.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야당이 강하게 가려면 정부의 긍정적 측면도 이야기해야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도 능력이야. 야, 이런- 목소리가 너무 좋다 솔직히. 이명박은 찢어지는 목소리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라제들 두 적폐가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 초딩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적폐와 돈적폐가 만난 거죠. 정말 이거 보고 빡이 돌아가지고 뭐 SBS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SBS를 뺏겼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실토잖아요. 그러니까 SBS가 빡이 돌아서 한 꼭지로 유수 내보내고 마지막에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한 번 더 합니다. SBS는 자유한국당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 근데 그것도 반성을 좀 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면 KBS, MBC가 장악됐을 때 그나마 SBS 뉴스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전에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 인양할 때 SBS가 정말 똥볼 찬 적이 있었잖아요. 해수부 직원의 그 익명성 빗들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때 그리고 나서 김성준 앵커가 그만둔 거예요. 그 뉴스를 내렸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때 홍준표가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SBS에 압력 넣어가지고 벌써 언론 통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어쨌건 이 사람들 마인드가 이렇다니까요. SBS는 뺏겼다니. 아니 그 이야기 때문에 SBS가 20분 가까이 홍준표를 깠는데 작년에 SBS 8시 뉴스는 없애버리겠다. 혹은 모래시계 드라마로 내가 키워준 방송사다. 이렇게 말했던 걸 정말 다 들어요.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양아치도 못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 정부에서 SBS가 자유한국당을 좀 빨아줬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치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이 말하는 거 보면 어차피 수뇌부는 다 장악했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빨아줬으면 적어도 양아치 세계에는 을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를 지금은 양심선을 하면 어떡해. 자기들이 장악했다 그러고 자기가 키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들은 수뇌부는 다 내가 장악했다.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부에서 SBS를 장악했다는 걸 이미 실토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실현을 했어, 이명박이. 그거 적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강도죠? 이렇게 바꾼 거라고, 사실은. 실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적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 말한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적폐라는 거를 이명박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잘못 말한 거예요. 그 자세히 보세요, 키워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을 말 정도가 일반인들이야.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을 기자들 버젓이 다 막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아무 관점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자유당이 지금 기본적인 현재 상태의 언론에 대한 언론관이 나오는데요. 2일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당 시절에는 위에 두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배를 했지만 SBS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언론들의 지상파 다. 지상파 언론들의 그 고위 간부들은 자기들이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뺏겼다. 이런 논지의 발언을 해요. 그리고 홍준표가 SBS 뺏긴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초지일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를 할 때 언론을 당연히 부산물로 장악하는 것이 정치라라고 머릿속에 아직도 그렇죠. 박혀 있다라는 것이고 예. 이것을 정상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상화로 돌렸는데 이 정상화마저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도짓을 해서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관이 거의 초등 수준도 안 되는 빵점에 지나는 거죠. 언론을 뺏고 빼앗기는 재화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바로 자기들이 언론 블랙리스트 만들고 언론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를 시인한 거가 되죠. 최민희 의원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방통위원장 1순위 후보였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주도해서 방통위원장 성립 요건, 될 수 있는 임명 요건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3년 동안 정당 소속이었던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장이 못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파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언론의 균형을 위해서 정당에 소속돼 있던 사람은 3년이 지나야만 방통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바꾼 거예요. 그게 공정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 정권이 바뀌면 뭐 SBS나 MBC나 KBS나 다 장악해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정말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요구 없이 노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구시대적 발상이라기보다도 이건 범죄에 가까운. 그렇죠. 정말 제가 원래 이명박이 반짝거리는 이마에를 그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 둘이 있잖아요. 입주댕이를 좀 조사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이빨 다 빼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아니야. 이게 국민들 염장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비밀 회담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국민들은 다 유추할 수 있죠.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명박이 홍준표를 불렀겠어요? 지금부터 검찰이 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 측면 지원해달라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흘린다는 경우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게 할 말이고 지금 120석에 가까운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할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저작거리에 신비 같은 애들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하는 말들을 그냥 양아치라니까. 양아치도 못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아치는 의리라도 있는 거, 의리로. 양아치가 의리가 없다며. 아, 그런 논리 아니, 잘못되지 아니, 않았어요? 의리라도 있는 거예요. 잠깐만. 저폭 이야기하면 꼭 신비님이 이렇게 토를 달았죠. 음. 그거 저폭도 아니고 양아치예요 해놓고 내가 또 양아치예요 하면 또 뭐 어떻게 하는 아니, 거예요? 내가 양아치만 또 못한다고 그랬잖아. 양아치만 또 못하다. 그 밑에 뭐가 있냐고. 왜 그러냐면 궁금해. 양아치면 개쓰레기. 쓰레기들이지. 의리도 없어, 의리도. 알겠고요. 아니, 자, 그동안에 뭐. 9년 동안 SBS가 방송이 빨아줬으면 그거를 침묵하고 부역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게 의리거든. 근데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 맞아. 쟤네들 우리 빨아줬어. 이거는 우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 들통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얼마나 예. 불쾌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얽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드디어 최경환, 이우현 두 현직 국회의원이 뇌물 혐의로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온 국민이 어제 축배를 들었다고 하죠. 저는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 네, 그렇습니다. 저작거리에 모든 새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화이팅하고 난리가 났어요. 비둘기도 날고 참새도 날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건배 구호가 구속이더만. 예, 구속. 바로 구속. 참네. 자, 이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최경환은 박근혜 정권 때 실세 중에 실세였죠. 이명박 때도 실수했습니다. 아주 실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약간 측근이었죠. 측정이. 측근. 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관통하는 유일한 장관이에요. 그렇죠. 유일하진 않구나. 국방장관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우 의원은요. 서청원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청원의 최측근. 이 사람들이 한 명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최경환이고요. 이우 의원은 공천 헌금 등 10억 수수 혐의. 근데 이제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발부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두 적폐 판사라고 말한 사람들이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발부를 해주시네요. 구속영장 발부되기 직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존재가 나오기 시작했죠. 아, 뜨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하고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 판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구속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정확하게 팩트가 밝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후에는 자기가 받았다고 시인해버렸어요. 시인했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경환은 지금 물증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아무리 적폐 판사고 적폐 뭐 구속 적부심 판사라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한데 어떻게 이거를 석방을 합니까? 그래서 구속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고 최경환이 그냥 특활비 1억 수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경환이 청와대 상납까지 관여되어 있어요. 지금 특활비. 상납 느려라 낮춰라라는 걸 최경환이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팩트로 밝혀진 거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이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우리가 한간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간의 새누리당이 당시 집권 여당일 때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요. 공천 10억이라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이거는 한간의 얘기예요. 동네 양아치들이 떠들고 다니는 술자리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제 지역에서. 그리고 이것을 나눠 먹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누구든
공천을 할 때는 10억이라는 이 기본 이 바닥에 한간에 룰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 확인돼서 이 10억이란 돈을 지금 검찰이 꼬리 자르는 식으로 해서 이우연만 10억 받아서 먹는 걸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10억은 상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 10억이 어떻게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자금이 10억이 이우연한테 온 거는 밝혀졌어요. 본인도 시인했고요, 일부.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로비가 됐느냐, 당내 유력 인사한테. 그리고 이 돈이 누구한테 흘려가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죄거든요. 세계에는 을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를 지금은 양심선을 하면 어떡해. 자기들이 장악했다 그러고 자기가 키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들은 수뇌부는 다 내가 장악했다,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부에서 SBS를 장악했다는 걸 이미 실토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실현을 했어, 이명박이. 그거 적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강도죠 이렇게 바꾼 거라고. 사실은 실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적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 말한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적폐라는 거를 이명박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잘못 말한 거예요. 그 자세히 보세요, 키워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을 말 정도가 일반인들이야.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을 기자들 버젓이 다 막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아무 관점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자유당이 지금 기본적인 현재 상태의 언론에 대한 언론관이 나오는데요. 2일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당 시절에는 위에 두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배를 했지만, SBS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의 지상파 다. 지상파 언론들의 그 고위 간부들은 자기들이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뺏겼다, 이런 논지의 발언을 해요. 그리고 홍준표가 SBS 뺏긴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초지일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를 할 때 언론을 당연히 부산물로 장악하는 것이 정치라라고 머릿속에 아직도 그렇죠. 박혀 있다라는 것이고, 예. 이것을 정상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상화로 돌렸는데, 이 정상화마저도 지금 문재인 정부 본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야당이 강하게 가려면 정부의 긍정적 측면도 이야기해야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도 능력이야. 목소리가 너무 좋다, 솔직히. 이명박은 찢어지는 목소리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라제들 두 적폐가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 초딩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적폐와 돈적폐가 만난 거죠. 정말 이거 보고 빡이 돌아가지고 뭐 SBS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SBS를 뺏겼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실토잖아요. 그러니까 SBS가 빡이 돌아서 한 꼭지로 유수 내보내고 마지막에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한 번 더 합니다. SBS는 자유한국당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 근데 그것도 반성을 좀 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면 KBS, MBC가 장악됐을 때 그나마 SBS 뉴스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전에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 인양할 때, 자, 홍준표하고 이명박이 만나서 한 대화가 충격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죄송해요. 저부터 욕할게요. 욕은 내 건데, 당신이. 이 새끼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명박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하자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도 본인 자체 세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해. 더군다나 BBK 생각하면은 이명박을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말한 새끼가 홍준표야. 그렇지. 그 가짜 편지 흔들면서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공공한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뒷담화를 하는데, 그것도 언론에 대놓고 정말 모욕감 느껴지던데요. 제가 홍준표를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역할을 명정님이 해주세요. 여자분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홍준표예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어요. 아예 빼앗았어. 아마 그것도 적폐야.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요.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SBS가 정말 똥볼 찬 적이 있었잖아요. 해수부 직원의 그 익명성 빗들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때 그리고 나서 김성준 앵커가 그만둔 거예요. 그 뉴스를 내렸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때 홍준표가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SBS에 압력 넣어가지고 벌써 언론 통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어쨌건 이 사람들 마인드가 이렇다니까요. SBS는 뺏겼다니. 아니 그 이야기 때문에 SBS가 20분 가까이 홍준표를 깠는데 작년에 SBS 8시 뉴스 없애버리겠다. 혹은 모래시계 드라마로 내가 키워준 방송사다. 이렇게 말했던 걸 정말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양아치도 못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 정부에서 SBS가 자유한국당을 좀 빨아줬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치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이 말하는 거 보면 어차피 수뇌부는 다 장악했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빨아줬으면 적어도 양아치